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에서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대비 강의를 하고 있는 김진원입니다. 자, 2025년 제23회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지금 아직 시험 준비를 하지 못하신 선생님들을 위하여 합격 설명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매월 합격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합격 패스를 이제 설명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에 날개를 달자. 제가 이제 왜 날개를 달자라고 했는지 설명회를 들어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텐데요. 제가 합격 설명회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자 직강으로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시험 합격 점수 그 능선을 넘겨드릴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야 할, 디딤돌이 되어야 할 강의자인 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23회 시험일이 이제 언제 볼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지금 합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이 남아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단기 합격 패스,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기 합격 완결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급 국가시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마지막으로 합격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강의자 소개입니다. 바로 이제 제 소개인데요. 자, 저는 사회복지 오리지널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대학에서도 재직한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그 EBS를 포함해서 다양한 수험 학원들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대학 그리고 대학원 등에서 이제 강의한 경력으로 보면 20년 이상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1급 국가시험 대비 강의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력이 있지만 그런 경력보다 수험 강의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출 논점을 가장 알고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무리 강의 경력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수험 적합성 있는 강의를 하지 못한다면 그 강의를 듣는 우리 선생님들이 헛다리 짚는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합격의 그 표대를 향해서 가장 첩경으로 가야 하는데 강의자 자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1회부터 22회까지의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복원된 문제 그리고 10회 이후에 이제 공개된 문제 전체를 제가 직접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역대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뭐 S24나 교보문고 등 온라인 그 서점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제가 집필한 교재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자,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 그 결과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결과물이 바로 자, 이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서 3권,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역대 기출문제집. 이건 이제 진도별로 되어 있거든요.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 3권. 자, 여기 이론서. 그 다음에 역대 기출문제집. 그러니까 1, 2, 3교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론서를 한 권으로 압축한 합격생 이론 노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역대 기출문제집 요게 지금 1, 2, 3교시로 되어 있는 이 진도별로 지금 문제가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문제를 담고 있어요. 실상 뭐 다른 수험서들을 제가 참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수험서들이 어느 정도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말 그대로 철저하게 1회부터 22회까지의 시험 문제를 다 분석하고 거기서 이제 복원된 문제들은 조잡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개정 작업을 하면서 계속 빼내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나왔던 문제이지만
그 최근에 문제가 계속 나옴으로 인해서 이전 문제를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좀 빼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거의 뭐 4,500문제 이상 정도는 돼요. 거의 5,000문제 그 사이, 4,500에서 5,000문제 사이 정도의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 문제 이거를 이제 다시 한 권으로 압축한 것이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기출 천재입니다. 핵심 기출 천재 지금 개정책이 출간되었거든요. 책 이름은 천재라고 되어 있지만 1187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200문제 가까이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1200문제 가까이면 거의 6회분에 해당이 되죠. 1회에 이제 200문제씩으로 지금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핵심 기출 천재는 진도별로 되어 있고요. 뭐 지난해에는 아예 절판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책 중에서 많이들 보는 책이고요. 평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책이에요. 자, 그리고 9개년 회차별 기출문제집. 이건 이제 회차별로 되어 있어요. 최근 것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22회, 21회, 20회 이렇게 거꾸로 해서 회차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9개년이 들어가 있고 여기 OMR 카드가 뒤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실전처럼 문제 풀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 그것 외에도 기출족보 OX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족집계 모의고사, 이 족집계 모의고사도 5회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 직전 뭐 시험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 불가피하게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1, 2개월 만에 이렇게 합격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족집계 벼락치기라고 하는 책, 이것도 굉장히 제 책 중에서 잘 알려진 책이기도 하고 많이들 보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전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굳이 새 책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해 그 회의 기출문제 해설서를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에 이 책들은 지금 나올 예정이어서 혹시 이전 책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새 책 구입하기가 어려우신 경우는 22회 기출 해설서를 보완하셔서 이제 새롭게 나왔던 기출 논점 등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합격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에 몇 번이나 나왔고, 그리고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고, 이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이고, 이건 옛날에 나왔지만 최근에 나오지는 않았고, 근데 이 내용은 아예 22년간 시험에 안 나온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직접 교류를 합니다. 지금 이게 강의 들어오기 전에 합격 설명회 하기 전에도 문자가 또 왔는데 여러 가지 상담들을 저한테 하고 있어요. 시험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는 책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기도 하지만 어떻든 이제 저는 번호를 아예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저는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집필한 그 집필자, 저자이면서 저자 직강의 강의이면서 그래서 제 책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제 책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다가 이게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것들을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제 강의 듣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질문 주시면 제가 직접 응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1급 국가시험 이제 23년째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내년.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보니까요. 벌써 24년 22회, 즉 22년 동안 시험을 받고 이제 2025년 내년 시험은 23회 시험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시험장에 시험일 직전 가서 응원, 시험장 가서 응원하는 할 때 이게 지금 서울 공고 가가지고 제가 응원했던 건데요.
이거는 지금 코로나 당시여서 이제 20회 시험 당시였고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밖에서만 제가 여기서 화이팅 하고 왔는데요. 여기 지금 수험번호 지금 확인하고 시험 이제 자기 이제 수험실 확인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고 그다음 여기 그 시험 감독위원들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좀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두근두근함을 느끼셨다면 합격하실 겁니다. 그런 이제 두근두근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시험일이 합격일이다. 그러니까 2025년 제23회 시험일은 시험일이 아니라 나한테 합격일이야. 라는 마음으로 자신감 가지고 준비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시험장 사진, 이건 이제 그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일전에 이게 선유고등학교에서 아마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쨌든 여기 안에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시계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앞에 여기 안내문이 여기 칠판에 붙여 있고요. 자, 여기 앉아서 내가 시험을 보는 날, 그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험일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간의 시험을 봤던 요일입니다. 우리 일요일 날 시험을 보다가 이제 토요일로 바뀌었거든요. 11회 시험부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 있는데 토요일 시험이 1월에도 봤었고 2월에도 본 적이 있긴 해요. 2월에도. 근데 이제 1월에도 보고 2월에도 봤는데 그리고 토요일 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토요일 몇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을까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가로가 이제 넷째 주 토요일, 뭐 이렇게 쭉 넷째 주, 셋째 주 토요일도 있고 둘째 주, 그다음 이제 2월 둘째 주, 2월 첫째 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이제 1월 둘째 주에 시험을 또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봤던 시험은 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봤고요. 가장 늦게 봤던 시험은 2월 둘째 주 시험일에 봤던 겁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한번 봐보면 이게 지금 2025년 시험은 1월 둘째 주 토요일이 1월 11일이에요. 1월 11일. 그리고 2월 둘째 주 토요일이 2월 8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보면 어떻든 1월 11일 날 보고 그 다음에 늦게 보면 2월 8일 날도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간에 그렇게 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21회, 22회 시험에서 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빠르게 봤던 시험일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11일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1월 11일 날 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일 전 90일 전에 공고문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고문은 10월 달 정에 나옵니다. 이제 10월경에. 그러면 10월 달에 공고문이 나오면 이제 그 공고문이 나온 날로부터 90일에서 100일 사이에서 공고문이 나오게 될 테니까 대략 한 90일, 100일이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가 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 정확한 날짜는 그때 나오니까 그때 거기에 맞게끔 이제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어떻든 우리는 1월 둘째 주 토요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월 11일 날 시험을 본다면 며칠이 남았냐면 197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개월수로 좀 바꿔보면 6개월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17일이 남아 있어요. 자, 우리 이제 7월, 8월 이제 여름에 그 가족들 여름 휴가도 또 갔다 오기도 해야 하고 이제 9월에는 이제 추석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무더운 7월, 8월 그 다음에 이제 또 9월에 우리 대명절인 이제 추석까지 이제 3개월이 그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공고문 나올 거죠. 이제 10월 공고문 나와버리면 이제 100일밖에 남지 않게 돼요. 또는 이제 3개월 정도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시기예요. 합격은 빨리 준비할수록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준비를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권해드리고,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라임 법학원에서는 1월에 시험 끝나고요, 2월에 바로 개정책을 가지고 신작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저는 매년 신작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녹화된 거 다시 쓰지 않고. 자, 그래서 이론 다지기해서 지금 이론 강의가 마무리가 다 되었어요. 총 80강자가 통합이론서 1, 2, 3교시를 가지고 강의는 녹화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도 내가 만약 이론적 기반이 약하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통합이론서로 기본이론 강의부터 들으세요. 그것이 더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120점만 넘겨서 합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부분이 다 120점을 넘기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내가 합격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꼭 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어차피 한번 준비하는 건데 그냥 올해 그냥 좀 고생해가지고 이왕 고생하는 거 그냥 고생해서 합격을 해버려야지. 올해 그냥 시험 그냥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봐보고 또 내년에 또 준비해야지.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데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론적 기반이 약하신 분들, 이 초시생들의 경우에는 이론 다지기 80강이니까 금방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핵심 이론 강의, 즉 핵심 요약 강의로 넘어오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길 권해드리겠고, 자, 어떻든 이론 강의는 지금 녹화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 분석 강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녹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7월 이제 들어서게 되면 여기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에 해당되는 거, 여기 지금 이 파란색 계열로 지금 하늘색 계열로 지금 표시해놨는데, 핵심 이론 강의, 이게 이제 핵심 요약 강의인데 핵심 이론 강의, 그다음 이제 역대기출 분석 강의, 그리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강의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 강의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재시생이라면 이 강의로 무조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초시생이다 하더라도, 설사 그리고 다른 곳에서 강의를 들었다 하더라도, 또 뭐 독학으로 했다 하더라도 요거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으로 공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이 강의가 진행되는 이 교재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 책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조금에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회차별 실전 훈련이나 또는 기출교육법 OX나 이런 것들 이제 선택적으로 공부가 더 될 수 있는 더 시간적인 여력이 나면 이제 이걸로 공부를 하면 되고, 지금 이제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 벼락치기 끝장 완결팩도 이제 시험 직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족치기, 벼락치기, 그리고 핵심 기출 천재로 이루어진 강의인데 이것도, 자,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 특강 시험 직전에, 자, 이런 과정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시기에 딱 들어맞는 공부가 최적의 공부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7월부터는 직장 생활하시고 내가 그래 내가 이론적 기반이 약하긴 해. 그렇지만 제가 지금 아까 권해드렸듯이 기본 이론 강의까지 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핵심 이론 노트로 핵심 이론 강의, 즉 핵심 요약 강의를 들어야 돼. 무조건. 그게 지금 여기서부터는 딱 여기에
맞아지는 시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 강의로 승부를 보세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다르니까 공부 되어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핵심 이론 노트로 공부를 하는데 내가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사론 강의 듣는데 이게 너무나 어렵다. 그런 것은 여기 기본 이론 강의를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과정 완결팩으로 신청을 해놓고 강의는 여기에 집중해서 듣고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여기서 찾아서 골라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이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준비된 이 강의 커리큘럼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해요. 결국 공부 방법은 두 가지 길이에요. 한 가지 길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안정적인 초시생이라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재시생 또는 내가 초시생이지만 전공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거나 주전공을 해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거나 또는 초시생이지만 내 공부는 안 되어 있지만 시간적인 여력이 도저히 내가 기본 이론 강의까지 듣기가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가 초시생은 여기 지금 요거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밑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미 이제 그 2월부터 제 강의를 신청해서 프리패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완결팩으로 전과정 완결팩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기본 이론 강의 이미 다 들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지금 듣고 있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로 넘어와서 즉 이론적 기반을 다졌던 것을 핵심 이론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쭉 압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 권의 책으로 이제 N회독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단기 합격 완결팩으로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먼저 이걸 공부하고 여기서 어려운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려운 부분은 여기서 기본 이론 강의에서 골라서 어려운 그 부분만 좀 선택해서 좀 듣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뭐 그럴 시간적인 여력이 없다 그러면 이걸로 그냥 승부하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현재 이제 단어별 기출 문제 심층 분석 이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완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단기 합격 핵심 이론 강의는 7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1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8월 31일까지 해서 총 9번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7, 8월 매주 토요일마다 오프라인 강의로 현장 녹화를 하게 됩니다. 이미 지금 학원에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다만 이제 그 현장 강의가 단기 합격 완결팩, 그 다음에 전과정 완결팩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선착순으로 이게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강의를 신청을 했지만 오프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의실 그 규모가 있으니까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이제 그 제가 우리 학원 측에서 이제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현장 강의도 듣고 싶은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배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참조하셔서 완결팩 신청하실 선생님들은 신청하시고 참여할 수 있으면 여기가 신림선 서울대 벤처타운역 부근이거든요. 거기서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학원에 문의하셔서 완결팩 신청 후에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는 이제 그냥 단과로 현장 강의만 신청하셔가지고 오셔서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요거
요 강의입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를 녹화해가지고 그게 온라인으로 올려질 거예요. 그래서 7월 6일 날 녹화를 하면 이제 그 편집해서 뭐 이게 그 온라인 편집 작업을 해서 그 동영상을 그 다음 주 뭐 월요일 또는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올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여기 뭐 족집게 대표 기출 200제 뭐 이 무료 강의나 또는 특히 이제 요거 시험 직전에 법률 특강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22회 시험을 앞두고도 제가 법률 특강을 해드렸는데 그 법률 특강, 법률 개정된 내용 중에서 2문제나 출제가 되었어요. 2문제나.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시다가 나중에 제가 시험 직전에 바뀐 부분들 이 법령 특강에서 다뤄드리면 그거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됩니다. 내용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바뀐 정책 변경 된 걸 보신 다음에 확인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 강의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교재를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더 선생님들이 이 강의가 어떤 강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바로 이 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 한 권이에요. 이 한 권에 8개 영역이 모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두껍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한 권만 제대로 공부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이건 이제 그 우리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나 또는 이제 서울 사당에 있는 총신대학교, 그다음에 이전에는 이제 그 천안에 있는 호서대학교 등 이 오프라인 대학의 4학년 학생들 그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집중 특강 학교에서 이제 의뢰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집중 특강을 할 때 사용되는 교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책은 통합이론서 제가 이제 1, 2, 3교시로 집필을 했거든요. 이 통합이론서 3권을 압축한 책이에요. 통합이론서 3권을 압축한 책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말 그대로 군더더기 없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로만 정확하게 재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거의 95% 이상은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N회 독하시면 되세요.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책으로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책 내용을 한번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 챕터별로 출제 빈도, 출제 비중 1, 2, 3순위 다 소개를 해놨어요. 보면 지금 조사론 제1장인데요. 1장에서 도대체 1장에서 몇 문제가 그간에 출제가 되었을까? 그죠? 출제 빈도에 먼저. 출제 빈도는 여기다가 넣어놨죠. 보니까 여기 지금 화면에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15회 때 3문제, 16회 때 4문제, 17회 때는 아예 0문제. 그리고 2문제, 2문제, 한 문제에다가 가로 3문장, 그 다음에 2문제, 그 다음에 22회 시험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안 나왔던 적이 있긴 하지만 어떻든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도대체 몇 문제 정도일까? 이걸 지금 평균을 내보면 지금 여기 지면상 제가 15회부터 여기다 넣어놓았는데요. 최근 것만. 근데 우리 시험이 11회 시험까지는 영역별 30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12회 시험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1회 시험까지는 240문제에서 60%를 넘겨야 해서 144점을 넘겼어야 하거든요. 근데 12회 시험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2회 시험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는데 영역별로, 그러니까 조사론에서 25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25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장에서 몇 문제가 나온 건가. 그래서 12회 시험부터 쭉 출제 빈도를 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평균을 내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출제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제 빈도 다음에 출제 비중인데 이 출제 비중을 보면 이게 안 나왔던 적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작은 0이 있고 큰 2가 있고 작은 4가 있죠. 그러니까 적게 나왔을 때 2문제, 0문제 아예 안 나온 적이 있었고 많이 나왔을 때 4문제인데 가운데 크게 2라고 적어져 있죠. 평균을 내보면 2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장에서는 2문제가 나오겠구나 이거예요. 그게 출제 비중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비중 다음에 1, 2, 3순위로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2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그간에 많이 나왔던,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내용 중에서 1장 내용 중에서도 1순위가 있고 이건 무조건 많이 나온, 그나마 빈출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거의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순위는 그 다음으로 좀 출제 빈도가 높았던 거. 그 다음에 3순위.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렇게 1, 2, 3순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은 선택과 집중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합격 비결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게 다 합격 비결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책론 제2장이거든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와 갈등인데 자, 여기도 보니까 22회 시험에서 0문제가 나와버렸죠, 이번에. 그죠? 22회 시험에서 0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3회 시험에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겁니다. 무조건 나올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한 문제 내지 2문제 출제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무조건 나와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보면 여기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에요. 5가지 정책 가치가 있거든요. 그 가치가 나오면 다 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로 조합돼서 나오거나 물론 특정 정책 가치 하나를 가지고 내기도 하지만 이 5가지 정책 가치를 조합해 가지고 내는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회부터 22회까지 출제진 내용에 대해서 빈틈없이 기출 표기를 다 해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책에 동그라미 3, 동그라미 6, 동그라미 10, 동그라미 1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뭐냐면 3회 때 출제되고 6회 때 10회, 11회, 18회, 20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발달 유사 용어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발달의 원리. 여기는 보면 1회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막 해가지고 끝에 22회까지. 이건 거의 1순위예요. 그러니까 이 기출표기를 제가 1회부터 정확하게 빈틈없이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이 교재를 보면 이건 그냥 나오는 거구나. 야, 이건 뭐 그냥 빠짐없이 나오네? 그럼 이게 1순위예요. 아까 거기 지금 위에다가 1순위 다 표기를 해놨지만 이제 내용을 보면서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출표기를 보면 아니까. 그죠? 자, 여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주요 내용, 그 다음 빈출 내용에 대해 도식화, 도표화 시켰는데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기출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랑 동시적 타당도, 예측적, 그 다음에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는 몇 번 이렇게 나왔는지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도식화, 도표화 시켜놨어요. 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구성체 타당도, 즉 구성 타당도. 자, 그리고 이제 기준 타당도에는 동시적, 예측적, 집단비교법, 그죠? 그다음 이제 자, 이렇게 그 표로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기가 이게 구조화 시켜서 공부하기가 용이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또는 여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장으로 좀 해놨기 때문에 완전한 그냥 요약, 그냥 압축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너무 그냥 요약되어 있어가지고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책으로도 그냥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 타당도는 액면 타당도라고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타당도라고도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시험에 나왔던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 타당도는 이걸 지칭하는 용어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시험에 나온 용어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 타당도를 액면 타당도로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전문가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이제 만들어진 설문지를 보고 이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인지를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설명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기준문항의 타당도까지 이제 기준 타당도는 이 집단 비교 밑에 이제 기준문항의 타당도까지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네 가지가 들어가 있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금 요거 계속해서 도식 도표화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지금 날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날개가 들어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보충을 해야겠다 하면 여기 날개에다가 내용을 보충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개 보이시죠? 날개 쪽. 날개가 있어요. 물론 날개 쪽에 이제 내용을 추가 내용들이 좀 있기도 하지만 여기 선생님들이 보충할 수 있도록 날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날개 쪽에다가 각자의 보충하고 싶은 내용들을 공부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이제 선생님들만의 단권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뭐 추가적으로 정리할 것들은 없어요. 거의. 이게 워낙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면 실천의 역사입니다. 실천의 역사를 제가 이제 수년간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만든 도표예요. 이 도표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강의에서 판서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만들어진 도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각각의 이 기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으면 실천의 역사 배열 문제들이 나와요. 그때 그 배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요거 다음에 요거였고 요 그림 다음에 요거였고 이게 머릿속에다가 이 심상, 이미지로 그냥 저장시키기가 용이하게끔 해놓았어요. 자, 그 계속해서 도표화되어 있는 거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기본 특징, 그 다음에 치료 기법. 우리 이제 가족 치료 모델은 개입 기법이 치료 기법이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이제 그 치료 기법 무조건 다 외워야 하고, 그다음 여기 그 역설적 지시에서 역설적 개입에서 증상 처방, 제지 기법, 실현 기법까지 있는데 이 증상 처방은 시험에서 4번이나 나왔네요. 제지 기법은 19회 때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실현 기법은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문장으로 선제해서 고딘 체험을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이걸 이제 사례로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실현 기법은 어떻든 이 밑에 지금 실현 기법이 있는데 지금 안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 제가 증상 처방과 실현 기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기 설명해 놓은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절차예요.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든 표입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숙환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이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행 내용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법조문을 시험에 잘 나오는 수립 시행과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그래서 그걸 법조문으로 막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도식화, 구조화 시켜놓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보시면서 이게 수립이 이렇게 되구나. 머릿속으로 단계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위로 올리거든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그 다음에 플러스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도지사한테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또 수립해가지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그 다음에 플러스 시도의회 보고를 거친 다음에 이걸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들을 쭉 그림으로,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제 책에만 있어야 돼. 이건 이제 다른 책에는 들어가면 안 되죠. 저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게 도식 도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로렌츠 곡선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행정론에서 조직이론에서 이제 폐쇄체계, 개방체계론, 그 다음에 현대 조직이론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폐쇄체계론 지금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곳곳에 이제 OX 문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출표기는 여전히 계속 되어 있고요. 그죠? 충실히 해놨어요. 제가 기출표기를. 그래야지 우리 선생님들 이 내용이 나온 거구나 이렇게 확실히 알죠. 네. 자, 이거는
권리구제 전심 절차입니다. 이것도 한때는 아주 잘 나왔던 건데 지금 보면 9, 10, 12, 13까지는 그래도 잘 나왔었는데 안 나오다가 그 다음에 19회 때 또 한 문제가 나와줬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2순위 정도에 해당이 돼요. 완전한 2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2순위 정도, 3순위와 2순위 사이, 2순위에 가까운.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공부를 해놔도 19회 때 다시 나왔던 거 그냥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특수암기법이에요. 암기법은 내가 이해를 했는데도 이걸 암기를 해야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암기를 해놓으면은 좀 혼동이 되지 않을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모로 반사의 경우에는 껴안는 반사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애할 때 여자친구를 놀래주면 오빠 몰라 하면서 껴안기잖아요. 오빠 몰라, 모로 반사, 오빠 몰라, 몰라 하면서 껴안는다. 그래서 껴안는 반사 운동 또는 바빈스키 반사 운동.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헐하우스의 경우에 이제 그 젠 아담스와 이제 앨런 스타에 의해서 이게 건립되었는데 젠 아담스가 이제 193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이 헐하우스가 유명해지거든요. 근데 이 헐하우스가 처음에 몇 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연도를 알아야 하거든요. 이거는 시대 배열순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암기하는 방법은 89 헐. 헌책을 판다고 팔았는데 잘못 팔아서 헐. 89 헐. 1889년 헐하우스입니다. 미국 최초의 인보관은 아니죠. 미국 최초의 인보관은 1886년에 그린조합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여기 뭐 56년 이화여대 복지관이 이제 대학부설 최초의 복지관이잖아요. 그래서 56년, 56도 돌아서는 연락선마다 이 뽕짝인데, 자, 이게 그 이대 복지관을 건립하고 건립식에서 뽕짝을 부르면서 이화둥둥 춤을 췄다. 이화둥둥, 이화.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복지관인데 56도니까 56년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연도 외우는 것들은 특히나 더 우리 재정연도 같은 경우 특히 뭐 암기법 쭉 대부분 다 암기법을 다 넣어놨어요. 반드시 암기해야 할 것들. 모자 가정의 엄마가 시장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점포도 없이 팔고 사는데 1989년인데 팔고 사는데 아이들이 기다리니까 한치례 한꺼번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 한치례 다 판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2008년. 그래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 2007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 2008년. 뭐 이렇게 이제 같이 외우게끔 만들거나 영유아보육법 1991년인데 여자들이 일하도록 구제해줬다. 9일 일하도록 구제해줬다. 9일 이렇게 뭐 등 해가지고 여기 이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암기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암기법도 여기에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강의 들으신 선생님들이 암기법만 별도로 만들어서 교수님 유튜브에 한번 올려주세요. 올려보세요. 그래서 교수님도 이렇게 암기법 너무나 많은데 좋은 암기법들이 많은데 근데 이 책에 다 소개되어 있으니까 공부하시면서 도움이 되도록 해놓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날개 쪽에 보면은 이렇게 인물, 주요 인물,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놓으면 시험 그 준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다 이제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기출문장, OX 문장 아까 지금 삽입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표본 추출 방법에서 확률 표집은 동일확률 선정법을 사용합니다. 이 동일확률 선정법을 사용하면 모집단으로부터 뽑혀진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대표한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 완벽하게 대표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대표하지는 않아요. 대표할 가능성이 표본의 대표성이 증가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표본으로 추출될 기회가 동등하면
표본으로 추출될 기회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동일 확률 선정법이에요. 그러면 표지보차는 감소한다. 표지보차가 감소하는 이유는 표본의 대표성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지금 이게 동일 확률 선정법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공부하고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출제된 기출 지문을 OX 문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가 더 명확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OX 문장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또 이제 강의에서도 이걸 이제 짚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면 조합방식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방식으로 전환돼요.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경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1977년에 의료보험제도가 시행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합주의 운영 방식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정되면서 행정이 통합되었고, 이 통합 실시는 2000년에 이제 통합 실시되고 2003년에 재정 통합까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조합주의 의료보험이 이제 통합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죠? 그 문장이 이제 맞는 거고. 자, 여기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이제 자격 상실 시기와 관련해서 다음 날이냐 된 날이냐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보면 법제론에서 8회, 13회, 17회, 22회 또 나왔어요. 이번에 또 나왔거든요. 이 문제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역대기출 논점 다 담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는데 최근에는 나오지 않은 것까지 이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기출표기를 1회부터 있잖아요. 1회부터. 그죠? 1회부터 해놨어요. 1회부터. 그 말은 1회 때 출제되고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1회 거 출제된 거 여기다 넣어놨어요. 역대기출 논점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다 이제 최신 출제 논점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법률 개정상. 아마 이전에 이제 그 제시생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복지 그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앙과 시도는 의무 규정이고 시군구는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시군구는 반드시 설치한다. 그러면 틀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법이 개정돼 버렸어요. 개정돼 가지고 이게 2025년 1월 초에 1월 3일경 아마 그때 좀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은 11일 날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개정되고 시행된 것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험에. 근데 시험일 전에 시행 예정이에요. 얘가.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 결국 이제 이렇게 전국 단위의 중앙, 그다음에 시도사회복지협회, 그다음에 이제 시군구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의무 규정이에요. 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립한다 그러면 지금은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틀렸거든요. 22회 시험까지는 이게 틀린 문장이 되는데 근데 23회 시험부터는 이제 이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법률 개정상으로 특히 법률이나 정책이 바뀌는 경우는 시험에 나왔던 것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지금 그 반영해가지고 다시 그림 다시 여기다 넣어 놓았고요. 그 외에도 여기 보면 이제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이제 22회 때 또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안 나왔던 것이 이제 최근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들 그게 지문으로 떴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정확하게 시험에 나왔던 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단해 놓은 거예요.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최대한 다 빼버리고 그래서 통합이론서 그 3권 그 굉장히 분량이 많은 거를 이렇게 한 권으로 압축을 시켜놓은 겁니다. 선생님들이 해야 할 단고 하나를 제가 해드렸다고 보면 돼요.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제가 합격의 날개를 달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이 날개 쪽에다가 공부하면서 이 내용 내가 여기다 추가를 시켜놔야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추가를 시켜놓으세요.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뭐 당연히 이걸로 다 이제 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애내독 하면서 보셔야 하지만 혹시 각권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도 요걸로 공부하세요. 8권으로 되어 있는 책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너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으로 설사 8권으로 독학하시는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또는 이제 그쪽으로 그런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최종 정리는 이 책으로 하세요. 이 책으로. 자, 다시 한번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합격 비결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 시험은 이제 1, 2, 3교시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5문제씩 시험을 보니까 총 200문제이고요. 객관식 오지선다. 그 다음 이제 한 문제 1분씩 주어지기 때문에 1교시 50분, 2교시 75분, 3교시 75분입니다. 총 이제 200문항인데요.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즉 120점을 넘기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120점을 맞으면 합격이에요. 근데 119점을 맞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120점만 나는 맞아서 합격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120점을 맞으려고 120점만 넘겨서 나는 합격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더도 덜도 아니고 나는 딱 그냥 120점만 맞아서 합격하겠다고. 근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 줄 아세요? 그건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120점만 맞아서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그냥 내가 충실히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내 주어진 여건에서 충실히 노력해서 넉넉히 합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스스로. 그래야 합니다. 딱 120점만 맞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수수. 그렇잖아요. 우리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내가 딱 이걸 몇 개까지 턱걸이를 하려고 해. 내 턱걸이 그냥 한 개만 할 거야. 한 개만 그냥. 그러면 한 개도 못 해요. 좀 더 내가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더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합격 컷과 관련해서 전략을 반드시 그렇게 삼으세요. 내가 충실히 해서 적어도 근데 딱 120점만 맞추려고 하면 무조건 떨어지니까 130점 이상은 넘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각 과목 만점에 40% 이상이 이게 이제 과락 기준입니다. 그래서 40%면 25점에 40%면 10점이거든요. 그러면 영역별로 25문제씩 출제가 되니까 25점에 4%, 그러니까 4할, 즉 40%면 10문제거든요. 그러면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모두 그냥 10문제를 맞춰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 만약 영역별로라고 하면 그렇게 대하는데 영역별이 아니라 각 과목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교시가 여기 이제 사회복지 기초 과목, 2교시 사회복지 실천 과목, 사회복지 정책 제도 과목이에요. 1교시 사회복지 기초 과목이 25문이니까 50문제잖아요. 그러니까 50문제의 40%는 20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5문제의 40%는 30점인 것이고, 여기도 75점에 40%는 30점입니다. 그러니까 과락 기준이 느슨해요. 무슨 말이면 여기 인행사와 조사론을 합쳐서 20점을 넘기면 된다는 거예요. 조사론을 내가 빵점 맞아도 인행사에서 20점 이상 그 점수를 획득하면 과락이 아닌 거죠. 또는 3교시에서 정책행정법제에서 법제론을 내가 빵점 맞았다 하더라도 정책행정 합산해가지고 30점을 넘기면 과락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것보다도 120점을 못 넘겨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과락 기준은 느슨해요. 자, 그러면 그간의 합격률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이번에 이제 22회 시험은 29.98%였습니다. 가장 낮았던 시험이 이제 합격률이 가장 낮았던 게 9회 시험이었고요. 14회. 가장 높았던 시험은 뭐 67%였지만. 그러면 이제 22회 시험은 그간의 시험에서 몇 번째 어려웠던 시험이냐 보게 되면 6번째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시험은 몇 프로일까? 합격률이 몇 프로로 예측이 될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 옛날에는 들쑥날쑥했어요. 합격률이. 뭐 홀수의 차 어렵고 짝수의 차 쉽고
그러니까 합격률이 그때 짝수일체가 높았으니까 홀수일체가 낮았고, 그런데 이제 최근 걸로 보게 되면 최근에 보면 어느 정도 뭐 40%도 있고 여기 60%도 있고 여기 40% 있지만 대부분이 20, 30으로 되어 있어요. 28%, 27%, 33%, 34%, 33, 그죠? 다시 29%.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출제위에서 난이도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이렇게 들쑥날쑥했던 것은 난이도 조절했지만 안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23회 시험은 아까 최근에 이제 이 12회 시험부터 우리가 25문제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때를 좀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봐보면 양 끝에 그 지나치게 높았던 거 너무 낮았던 거 제외시키고 이렇게 좁혀보면 31%에서 36% 사이에 좀 범위를 높게 잡아보면 29%에서 40% 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걸 정확히 뭐 내년에는 30% 될 거예요 해놓고서 내년에 진짜 30% 되면 커버 보세요. 제가 30%라고 했죠.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예, 그건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간에 이제 시험의 합격률을 봤을 때 이게 범위를 좀 좁혀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대략 30% 초반대에서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합격률은요.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이에요. 근데 이게 접수인원 대비로 보게 되면 합격률은 더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응시 포기 인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2회 시험은 29.98%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건 응시인원 대비였고 만약에 접수인원 대비로 하게 되면 24%예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들 다 이제 접수를 또 하게 되고 할 텐데, 근데 거기에 응시 포기 인원이 보니까 22회 시험에서는 6,000명 가량이, 지금 18회 시험에서는 지금 보니까 18회 시험은 8,000명 가량이 응시 포기를 하고 있잖아요. 접수는 했지만, 그러니까 합격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는 해야 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 비결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지난달에도 진행했던 우리 합격 설명회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 제가 계속해서 6080 법칙 얘기하고 있어요. 22회 시험에서는 신개념으로 출제된 문제가 이 문제들이었고, 그다음에 나왔던 문제가 어렵게 나온 게 문항수가 이 정도 돼요. 얘들을 빼면, 왜냐면 얘들은 이제 처음으로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뭐 틀렸다고 쳐요. 그냥 틀렸다고 치면 인행사 25문제 중에서 신개념 문제 2문제, 어려운 문제 1문제 빼버리면 3문제 빼면 25문제 중에서 22문제. 그 22문제는 기출 논점을 공부해놓고 또 그 다음에 나왔던 이론 내용을 공부하고 거기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공부해놓으면 정답이 그냥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 비율이 88%나 돼요. 즉 22문제나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보게 되면 행정론이 지금 삐껴나온 문제가 좀 많았고요. 이 평균을 내보면 83%입니다. 우린 60%만 넘기면 되는데 80% 이상이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을 다시 응용해서 내는 거예요. 문제은행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내용을 잘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22년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6080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급 시험에 들어가고 있는 전공 과목, 지금 8개 전공 과목이, 즉 영역이 시험제도는 영역인데 그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흰색 수조라고 한다면 시험에 나오고 있는 범위와 깊이는 요 지금 노란색 수조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내년 시험 23회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200문제가 있으면 그 200문제 중에서 80%, 90%는 이미 나왔던 내용에서 다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야 할 100마리 중에서 60마리, 80마리, 90마리 여기. 나머지 10마리, 20마리가 안 나왔던 부분에서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60마리만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뭐하러 여기다가 낚싯바늘을 던집니까?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잡아버리면 되지. 그죠? 맞고 품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왔던 것만 그냥 막아놓고 그냥 품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싹 잡히니까. 그래서 이제 고효율 합격 방식은 6080 법칙이고, 이 말은 22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은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왔던 내용만 잘 정리되어 있는 거. 아까 지금 노란색 수조 있죠? 그 노란색 수조가 바로 요거예요. 이 책. 이 책이 딱 그 노란색 수조. 제가 아까 한번 봐볼까요? 한마디로 딱 요 책이에요. 요 책. 요 책이 이 안에 들어가요. 이 책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80%, 90%.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딱 그 원리에 제가 그 원리에 입각해서 제가 책을 집필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합격 비결 두 번째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각 챕터별로. 우리 15개 챕터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적어도 10개 챕터에서 무조건 한 문제씩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그러니까 10개 챕터만 잡아도 이게 이제 8개 영역이니까 80개가 되는 거예요. 1순위 무조건. 2순위도 10개씩만 잡아도 각 챕터에 한 문제씩만 잡아도 15챕터인데 15개 챕터인데 어떤 챕터는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걔를 좀 설사 뺀다 하더라도, 보통 뺀다 하더라도 뭐 12개 챕터, 13개 챕터까지는 이렇게 무조건 나오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리고 어떻든 걔들 뺀다 하더라도 그냥 여유 있게 잡아서 10개씩만 잡는다 하더라도 80개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애들이거든요. 얘들은 2순위는. 그러면 이거 빼면 여기서 이제 반절 나온다고 생각하면 40문제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나오는 10문제, 그 다음에 2순위 40문제 합치면 120문제 됩니다. 그러니까 1순위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2순위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 책을 봤을 때 다 기출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챕터별로. 챕터별로 보면은 걔들 내용을 보면 얘는 무조건 1챕터에서 무조건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합격비를 하나 더. 플러스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120점을 우리가 넘기기 위해서 그걸 8로 나누면 15예요. 그러니까 8개 영역이니까 8로 나눠보면, 그러면 모두 15점씩 맞으면 120점이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내가 인행사 15점을 넘긴다. 그러면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이 합격 비결은 뭐냐면, 내가 조사로는 어려워한다. 그래서 조사로는 내가 10개밖에 못 맞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본래 이제 15점을 맞아야지 본전치기 점수인데, 과락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본전치기 점수인데 내가 10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지금 5점이 모자라잖아요. 지금 15점인데 본래. 그죠? 그러니까 그 5점을 인행사에서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30점 맞았다. 그러면 본전치기 점수는 된 거예요. 뭐 과락도 벗어난 것이고 당연히. 이 1교시는 과락이 20점이었거든요. 20점. 근데 지금 1교시에서 30점이 나왔다면 어떻든 본전치기는 된 거예요. 15점, 15점 합쳐서 30점이 얻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어려워하는 과목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말자. 그래서 조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땅 따먹기 정신으로 해야 돼요. 최대한 내가 맞출 수 있는. 아까 같이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의 논리로 해서 먼저 1순위를 막 모아요. 그리고 내가 맞출 수 있는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지 자꾸. 이건 너무 어려워. 그럼 제껴놔 일단. 그거 아니어도 합격을 하니까요. 그렇다고 다 제끼면 안 되죠. 또 적당히 몇 개는 너무 어렵고 좀 이건 내가 공부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제껴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 뭐 한 문제, 두 문제 틀린다고 해가지고 합격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오이코 스터디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건 제 자원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완결팩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결팩으로 신청하시는 선생님들은 혼자 공부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신청하셔서 지금 꾸준히 그냥 매월 모집하고 있어요. 그냥 신청하면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초대를 해드리니까. 그러면 오셔서 OX 빵꾸 체크를 계속해서 지금 문제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진행됐던 시험지와 강의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강의가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녹화된 강의로 공부하게끔 해드리고 있어요. 밴드로 소수 정예 밴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모임을 기술을 만들어서 그리고 요거에 그대로 이쪽으로 올 겁니다. 요게 이제 10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진도를 딱 인행사 반절까지 또 반절까지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줌으로 시험지 올려드리고 다운로드 받아서 시험지 풀게끔 하고 그 다음 이제 문제풀이 진행하고 이제 선생님들은 그 문제에서 틀렸으면 이제 다시 공부했던 내용 해당 부분을 보면서 구멍 메꾸기 작업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힘들면 저자가 직접 이렇게 진행해주는 오이코 스터디에 참여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활동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수별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밴드로 그 다음에 각자 강의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데일리 미션 이렇게 올려주시고 있고 이게 줌으로 강의 진행하고 있는 내용 이렇게 OX 문제 풀고 우리 선생님들 좀 참여한 선생님들 여기 옆에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기 정말 어려우신 분들 그런 경우는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제 연락처, 그 다음 이제 카톡 상담, 네이버 카페, 밴드, 유튜브 채널까지 소개해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공부하면서 정오표나 또는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카페에 보시면 다 올려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상담을 하셔도 되시고요. 자, 합격 설명회 우리 7월 지금 합격 설명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7월 6일부터 단기 합격 완결팩 핵심적인 과정인 이제 핵심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싶은 선생님들 말 그대로 우리 썸머 스쿨이다 생각하시고 고등학생들 보면은 이제 그 썸머 스쿨 해가지고 그 집중적으로 공부시키잖아요 학원가에서. 근데 그 한여름이어서 이제 더운 시기여서 공부도 또 잘 안 되기도 한 시기예요. 또 이제 가정적으로도 여름휴가도 계획을 해야 하고 등 이게 그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면 오프라인 강의를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아무래도 오셔가지고 노래도 온라인보다는 이렇게 녹화된 것보다 라이브로 듣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셔가지고 제가 막 발산하는 이 열정도 열정적인 이 강의도 한번 앞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함께 오셔가지고 1급 시험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서 거기서 동기부여도 될 수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의 신청하셔서 참여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지역적으로 멀거나 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우신 경우는 그 강의를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바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로라도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좋은 기회예요. 7, 8월 2달 동안에 시험에 나온 전체를 다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걸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그 다음 이제 9월부터는 그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계속 N회독 하시면 되거든요. 이론 총정리 해드렸으니까. 자, 사회국사 1급 국가시험은 이렇게 합격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도 매월 진행하는 것도 보세요. 어디서 하나? 안 하죠. 그죠?
큰 규모의 막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막 줄기차게 하는 그런 학원들조차도 강의자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제가 집필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앞에 자꾸 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그 교재나 강의를 선정하지 못했다면 제 교재와 강의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제가 직접 저자로서 추천드립니다. 저는 자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1급 국가시험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합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